자, 반갑습니다. 자, 자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고요. 멀티미디어 배포용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PPT가 또 따로 있어요. 네, 멀티부터는 수업용 PPT가 돼 있으니까 그 용량이 커서 제가 단톡방으로 보내긴 힘들고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다운 받으시고 수업 끝나고 받으시면 돼요. 수업 중에는 뭐 쓰실 일이 없으니까 수업 끝나고 받으시고, 혹시 이제 저 지방에서 하셔서 저희 카페에 가입 안 돼 있으신 선생님들은 저 연결돼 있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예, 사장님한테 말씀하시면은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전달을 해놨으니까 그거 갖고 오늘은 이제 멀티미디어 수업입니다. 멀티미디어. 예, 지금 단톡방에는 언플러그드, 멀티미디어, 큐브 이렇게 다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 단톡방은 이제 1년 내내 제가 저 저학년용 수업을 위해서 계속 열어놓을 거니까 다음 분기 되면 뭐 코딩 스토리 1호, 그다음에 로이, 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분기 되면 이제 인공지능 곱하고, 그다음에 뭐 코스페이시스도 이제 제가 2학기 때 선생님들 수업하실 수 있게 수업을 할 거고, 자, 그때 이제 공지가 나오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저희 카페를 잘 보시면 돼요. 네, 모든 걸 이제 카페에 공지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이제 정기 세미나니까 수업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음 달 4차시 수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제가 배포해드린 파일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자, 멀티미디어 배포용. 자, 보시면 아마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PPT는 용량이 커서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 PPT 안에 들어가면, 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12차시 수업용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사용 한글. 네, 얘는 이제 한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9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 이미지. 멀티미디어부터는 스프라이트와 배경을 불러와야 돼요. 네, 무대 꾸미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파일이 있고, 여기 보면 캠, 앤, 키 이렇게 돼 있죠. 멀티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캠을 이용해요. 캠. 근데 캠이 안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키보드로 다 되게끔 해놨다는 뜻이에요. 카메라도 되고 키보드도 되고. 예, 그런 표시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프로그램은 뭐냐면 완성 프로그램. 네, 코딩 스토리에서 파일 불러오면 이제 완성 파일이 불러와진다는 거죠. 네, 얘는 이제 완성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멀티로이 수정표라는 게 있죠. 네, 수정표 이렇게 열어보시면 멀티미디어 보시면 되겠죠. 멀티미디어 보면 챕터 2, 3은 수정된 게 없고, 네, 4챕터 몬스터 키우기 보면 이제 캠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는 별도 추가 블록 없이 키보드 동작 가능하다. 이렇게 되게끔 제가 이제 코드를 좀 수정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 및 웹캠 장치 설정 있죠. 여기를 열어보시면 학교에서, 예,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마이크랑 카메라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대부분 꽂으면 바로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땐 좀 설정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로 좀 알려드리면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거는 윈도우 설정이에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마이크 이렇게 켬으로 다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꺼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윈도우 설정이다. 마이크나, 네, 카메라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윈도우에서 켬으로 다 바꿔놔야지 여기 잡힌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연결은 나중에 이제 지급품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예, 카메라가 잡히지 않으면 이제 설정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잘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녹음이 되지 않을 때, 네, 나중에 이제 지금 줌하고 같이 잡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설정하실 때, 네, 이걸 좀 잘 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이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거의 다 될 거예요. 안 될 경우가 없죠.
특히 이제 우리가 녹음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그 컴퓨터 보면은 이 윈도우 화면 밑에 스피커 모양, 이 스피커 모양이죠. 지금 오른쪽 밑에요. 오른쪽 화면 밑에 스피커 모양 이렇게 우클릭하면은 이런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소리.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고, 이런 메뉴가 뜨면 항상 이제 재생, 소리가 안 날 때는 이제 재생에 들어가서 내가 연결한 게 기본 장치로 설정이 돼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음이 안 될 때는 녹음에 들어가셔서 네, 기본 장치로 설정이 돼 있는지, 마이크 설정이 돼 있는지,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장치 관리자에서도 마이크가 잡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면 돼요.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윈도우 설정이고, 윈도우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쪽 소리 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 윈도우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스피커에서 우클릭하면 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소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쭉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PPT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자, 학교에서 이제 연결하실 때 미리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수업하기 전에. 멀티는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비대면 수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음성 더빙이 돼 있고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요 PPT 보면서도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업 영상은 러닝온 유튜브가 있거든요. 네, 유튜브에 이제 작년 거는 전 과정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미지 파일 있죠. 이미지 파일. 이 저장하는 경로를 똑같이 해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이미지 파일 학생 컴퓨터에 있어야지 나중에 코딩할 때 얘를 불러와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를 어떻게 하냐면 내 컴퓨터에 사진 폴더에 코딩 스토리 이 안에 이제 이미지 폴더를 네,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내 컴퓨터 탐색기에서 보면 사진 폴더가 있잖아요. 사진에서 그냥 코딩 스토리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자, 요 안에 이제 다 넣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이미지 저는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업할 때 다 똑같은 경로에서 불러오죠. 교재도 이제 이걸 기준으로 돼 있고 PPT도 요 경로를 기준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챕터별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 있는 거죠. 스프라이트 무대 불러올 때 경로는 사진 폴더 안에 코딩 스토리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멀티미디어를 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면 수업 때는 아까 PPT 연결하는 PPT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지급품에 있는 캠이랑 이어폰 마이크 네, 요 테스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시 첫날 수업은 항상 부품 확인 먼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딩이란 뭐 요런 영상 하나씩 틀어주면 되겠죠. 데모 영상을 보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코딩 스토리 띄워가지고 튜토리얼 한번 할 거예요. 네, 그 튜토리얼 하시고 그다음 창작 무대 꾸미기 여기까지 하면 이제 1일차 수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챕터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다 받으셨겠지만은 교재와 스티커북이 있어요. 교재와 스티커북. 자, 요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재와 스티커북 수업하면서 계속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구성품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자, 언플러그 활동할 수 있는 네, 요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10개가 있을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인가요? 12개. 판이 12개. 개수로 세면 둘, 넷, 여섯, 여덟, 12개. 12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판 요게 하나 있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이제 얘네들이 챕터마다 하나씩 사용할 건데 어느 챕터에 어떤 걸 사용하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은 목차에 보면 있습니다. 교재 목차. 교재 목차를 한번 펼쳐보시면 자, 1, 2, 3, 4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1, 2, 3 챕터까지는 언플러그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 5챕터부터 해당하는 언플러그 활동
내 이미지가 목차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요걸 이제 하나씩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목차 보시면 안내가 돼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웹캠이 들어있죠. 학교에 만약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웹캠을 하나씩 다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 이제 보드 마커 펜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큰 퍼즐 아까 설명드린 거 큰 퍼즐이 있고, 그다음에 요 박스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구성품은 아닌데 아마 지급된 게 있을 거예요. 마이크하고 이어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급이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이런 마이크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어폰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잭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와 잭을 연결하는데 요 먼저 요 잭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빨간색은 학교 데스크탑에 마이크 단자에 꽂는 거예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다음에 초록색은 네, 이건 이어폰 단자. 초록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컴퓨터에 얘를 먼저 끼고 그다음에 또 요쪽 꽂는 게 있죠. 여기에는 마이크에 연결된 케이블을 꽂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있으신 분들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렇게. 이쪽은 컴퓨터에. 예, 컴퓨터에 뭐 꽂지 않더라도 지금 선생님들 줌 수업 때문에 마이크가 다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끝나고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 보시고 반대쪽은 마이크를 여기에 꽂는 겁니다. 마이크 연결. 자, 그리고 또 연결하는 게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마이크 쪽에. 네. 여기에 이제 이어폰을 꽂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어폰하고 마이크하고 다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어폰 자체에 지금 마이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없어도 네, 이어폰만 바로 여기 연결하셔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뭐 꼭 이 마이크가 있어야지 작동하는 거 아니고 지급해드린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업 끝나고 한 번씩 이게 다 연결이 되는지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써놨죠. 마이크, 이어폰, 그 다음에 아까 그 연결하는 젠더 얘는 원래 이제 구성품이 아닌데 학생 준비물이었거든요. 학생 준비물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구입을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구성품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웹캠 돼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 보신 마이크라든가 이어폰 얘는 AS가 안 돼요. 고장나도 AS가 안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받자마자 이렇게 좀 파손이 된 게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뭐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교체를 해드려야겠죠. 그런데 이제 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용하다가 좀 고장났다 그러면 그게 AS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혹시 뭐 AS 해달라는 학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저 구성품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하나씩 사서 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좀 불량이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뭐 제가 당연히 그런 건 네, 바꿔드려야죠. 지금 여분도 많지 않고 똑같은 걸 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거랑 똑같은 거를. 그래서 애들 뭐 집에 있는 그 이어폰 가져와서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저처럼 이게 핸드폰, 이어폰 이런 거 꽂고 해도 아무 지장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첫날 수업은 그 저희 코딩 스토리 프로그램 가지고 가장 이제 기초적인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 코딩 스토리 한번 같이 열어보세요. 만약에 이제 3월달에 대면 수업을 안 하고 비대면 수업을 먼저 한다라면은 선생님들 그 저학년들은 이렇게 언플러그 과정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 여기 멀티미디어 과정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어제 했던 그 언플러그드 카드 코딩 있죠? 걔는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아이들이 뭐 제대로 긁는지 그런 걸 봐줘야 되는데 조금 힘드니까 차라리 멀티미디어부터 하시든가 멀티미디어부터 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큐브, 뭐 로이,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스토리 2로 들어가 있겠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고학년은 뭐 그냥 상관없이 저 큐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코딩 스토리 2로 하시고 네, 그 다음 달에 뭐 곱하고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호를 나가시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표준 커리큘럼은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튜토리얼이 있어요. 제일 위에 메뉴 네, 튜토리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무대 꾸미기부터 코딩 기초까지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튜토리얼 1, 2, 3을 예, 애들한테 시키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 수업 끝나시고 한 번씩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들이 직접 막 뭐 스프라이트는 여기서 불러와야 되고 저장소에서 불러올 때 뭐 파일에서 불러올 때 이거 다 가르치시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튜토리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연습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뭐 저장소에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면 이제 파일에서도 불러오고 예, 3번 들어가면 이제 간단한 코딩 블록을 불러오는 것까지 네,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크래치란만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모씨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말풍선이 나오죠. 그래서 천천히 잘 읽어보고 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내 말이 끝나면 클릭해. 그럼 딱 클릭을 해주고 자, 다시 다 읽었으면 클릭하고 자, 스프라이트 삭제부터 들어갑니다. 클릭하고 모모씨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봐.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그럼 또 이제 나오죠? 자, 이쪽을 우클릭하래요. 우클릭하면 또 설명을 해줍니다. 스프라이트에 대한 메뉴가 나와서 삭제를 클릭하면 된대요. 자, 말풍선을 없애고 네, 삭제를 클릭하면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삭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주 배경을 불러온대요. 클릭하니까 예, 여기 저장소를 누르라고 하네요. 여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우주 목록을 클릭하라고 합니다. 우주 목록을 클릭.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로 바꿔볼까? 네, 스페이스를 클릭하래요. 네, 다시 확인을 클릭하면 배경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배경이 불러와졌죠?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저처럼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만 다 같이 한번 하면 되겠죠.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 튜토리얼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건너뛰면 수업이 안 돼요. 항상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첫날은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면 1번, 2번, 3번 넘어가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X 누르면 창 닫는 거 X 누르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료해서 빠져나올 수 있고. 튜토리얼 1, 2, 3은 처음 보신 선생님들은 꼭 한번 해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마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잘 안 될 거예요. 예. 시간이 없더라도 1, 2는 꼭 하셔야 돼요. 1, 2까지는 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하신 다음에 애들이 학습을 잘 했는지 이렇게 창작, 꾸미기, 무대 꾸미기를 한번 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재 보면 자, 교재 12페이지 보면 네, 밑에 이제 조그맣게 우주 공간이 있어요. 요 공간에다가 먼저 스티커북 있죠? 스티커북 제일 처음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PPT 보면 그 기본적인 무대 꾸미고 하는 것들을 이 내용이 있는데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자, 요 부분은 그냥 튜토리얼 코딩 스토리 프로그램 안에서 튜토리얼로 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스킵하시고 여기도 이제 하나씩 다 음성 더빙이 돼 있어요. 플레이 시켜 보면은 코딩 스토리를 실행해보자.
예, 비대면 처음 수업하려고. 컴퓨터를 켜면 나오는 화면이 바탕화면이야. 바탕화면에서 내 얼굴을 찾아봐. 내 얼굴을 마우스로 2번 빠르게 클릭하면 코딩 스토리가 실행돼. 코딩 스토리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볼까? 메뉴바엔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과 함께 메뉴바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예, 비대면 저 줌 수업하려고 이렇게 다 더빙을 해놓은 건데 요 파란색 부분은 그냥 튜토리얼 그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노란색 부분부터 나오죠. 스티커북 챕터 1 교재 12페이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창작 무대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교재 이제 제목 적는欄이 있죠. 네, 제목을 하나 무대에 정해보고. 스프라이트 스티커를 붙여 꾸며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스프라이트를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붙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많이 붙이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무대 꾸밀 때 힘드니까 예, 한 뭐 5-6개 하던가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커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아는데 얘는 지구고 꽃행성이고 예, 생김새 보면 이름을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 저 스티커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저장해 놓은 데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불러올 때는 요 화면을 좀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불러올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요런 식으로 교재에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제일 먼저 무대를 꾸며야 합니다. 무대를 꾸미는 거죠.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볼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튜토리얼에서 연습을 잘 했는지 예, 미션이에요. 최종 미션. 1차 시의 최종 미션입니다.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프로그램 가지고 같이 선생님이 직접 하시면서 설명하셔도 되고 요 PPT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모모시 스프라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파일 배경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진에서 코딩 스토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멀티미디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1번 폴더로 들어가서 우주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네, 선생님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저장소 폴더로 들어가서 네, 이 무대를 불러온 거예요. 자, 다 했으면 다음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깔끔히 꽃 행성, 드래곤, 로보 행성, 로봇, 미사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파일을 하나씩 선택하면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는 것도 튜토리얼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불러오겠죠? 불러오면 이제 또 그 다음 화면 완성 보시면 그림을 돼요. 보고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무대한 스프라이트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시작 위치로 끌고 옵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누르고 있던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튜토리얼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스티커 붙이고 그 스티커 모양대로 이렇게 무대 꾸미기를 할 거고 네, 그렇지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PPT 보여주면서 자 따라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차 시가 끝나는 거예요. 1차 시는 요 정도 수업하시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예, 선생님이 수업 처음에 시작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멀티미디어 내용 중에 그냥 몇 가지만 예, 제가 불러와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일단 2차 시는 이제 우리가 할 거니까 좀 이따가 이렇게 최종 프로그램 들어가면 완성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후불어 펑 이런 거 하나 불러와 볼까요? 자, 얘는 뭐냐면 깃발을 클릭하면 요 풍선을 부는 거예요. 뭘로 부냐면 이렇게 마이크로. 지금 줌하고 같이 수업을 하지만은 요 마이크는 잡히거든요. 예, 줌에도 잡히고 요 코딩 스토리에도 잡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 어떤 건지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이제 한 번씩 다 해보시고 첫날 수업하기 전에 좀 아이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들 이제 한번
보여주고 네, 한 명씩 뭐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볼 사람 이렇게 하면 애들 막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한 번씩 해보라 그러고 약간 좀 이렇게 호기심을 네, 앞으로 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거죠. 깃발을 클릭하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화살표 방향키로 풍선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요? 시간도 있고 네, 터진 풍선 개수가 있네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 풍선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바람을 불면 터집니다. 빨리 해야 돼. 1분 동안 누가 더 많이 터뜨리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터져요. 사실은 이게 바람이 아니고 소리죠. 소리. 터져라. 터져라.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막 교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칠 겁니다. 자, 이제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불을 만들어 보자. 자, 얘네 이제 웹캠으로 되는 건데 웹캠도 되고 키보드도 되고 둘 다 되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코딩 스토리를 2개 띄워놓으면 작동을 안 해요.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고. 그 다음 저는 카메라를 지금 하나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줌에 잡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코딩 스토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줌 카메라를 끄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코딩 스토리의 여기 카메라 부분을 켜서 카메라가 잡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가 잡혔으면 아까 그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불을 만들어 보자. 자, 화면을 크게 해서 깃발을 클릭하고. 자, 카메라가 켜졌죠.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불 피우는 거예요. 네, 불 피우는 거. 카메라가 움직이면 동작을 감지해서 자, 불을 피우는데 이게 50이 되면 아마 불씨 60인가요? 60 정도 되면 불씨가 살아날 거야. 불씨가 살았어. 그럼 어떻게 돼? 불어야 돼. 불이 살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더 키워야 돼요. 자,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슝 도망가. 도망가면 안 돼. 자, 이렇게 끌고 와서 자, 이렇게 감싸듯이 해야 잘 돼요. 감싸듯이 슈. 자, 그럼 이제 동물 친구들이 모여드는 이런 코딩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한 개만 더 해볼까요? 괴물 사냥꾼 이런 거 해볼게요. 자, 화면을 크게 해서 얘도 이제 카메라. 자, 관역이 제가 쳐다보는 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어떻게 총을 쏴야 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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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 발사가 돼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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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거. 자, 이런 걸 이제 직접 코딩을 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노는 거죠. 네, 키보드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그 해당되는 챕터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1, 2, 3, 4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키보드로 하는 거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블록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추가 블록에 가면 이 블록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원래 이제 키보드로 조준경 움직이기 이런 건 없는 건데 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 교재대로 하면은 캠으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이제 바꿔 끼면 돼요. 얘만 바꿔 끼고 자, 그러면 이제 키보드로 움직입니다. 키보드로. 네, 절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빵! 빵! 네, 빵은 똑같고 고정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챕터부터는 자, 이제 같이 선생님들 코딩도 다 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PT 수업하기 되게 편해요. PPT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오늘의 이야기는
보물을 찾아서입니다. 이곳은 보물섬, 보물 탐지기로 보물을 찾아보세요. 보물이 가까워질수록 탐지기의 소리는 커집니다.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탐지기의 소리를 잘 듣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세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모모씨가 구덩이를 팝니다. 보물이 묻혀 있으면 보물이 나타납니다. 보물 찾기 기회는 단 3번. 3번의 기회 안에 보물을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과정 제일 처음에는 항상 데모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시연을 하기 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은 요런 이제 첫 데모 영상을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괜찮죠. 일단 이제 PPT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데모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 꾸미기를 합니다. 네, PPT만 쭉 따라하면 돼요. 나레이션이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불러오고 배경 불러오고, 그다음에 스프라이트 시작 위치 정하고,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좀 수정하고, 그러면 이제 시작 위치 딱 완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스토리 연결하기, 얘도 이제 교재에 있어요. 교재 선긋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에 맞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보물 준비하기, 다음에 해당하는 스티커 붙이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커가 다 붙인 다음에는 코딩을 하는 거예요. 스티커에 이제 코딩 스크립트 모양으로 된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죠. 예,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예요. 스티커 놀이를 하면서. 자, 이게 끝나면 얘를 보고 이제 그대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앞쪽에서 무대 꾸미기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여놓은 스티커를 보고 그대로 컴퓨터에 코딩을 합니다. 네, 코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저희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스티커도 다 붙이고. 자, 일단 코딩 스토리를 여시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무대 꾸미기부터. 제일 먼저 무대를 꾸며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배경,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볼까요? 파일을 클릭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프로젝트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사진에서 코딩 스토리 폴더를 엽니다. 멀티미디어 폴더에서 2번 보물을 찾아서 폴더로 들어갑니다. 2번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멀티미디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요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걸 먼저 불러와야 돼요. 예, 그 변수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얘를 불러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얘를 불러오지 않고 스프라이트 불러오고 배경 불러와서 하면은 작동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된다. 애들 실수 많이 하거든요. 프로젝트 파일을 항상 먼저 불러와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 앤 배경 폴더를 엽니다. 밭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배경에서 밭 불러오고요.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구덩이, 모모시, 보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익숙치 않으면 이 튜토리얼을 계속 해야 돼요. 2차 시에도 한번 하고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니면 이제 요 PPT를 계속 틀어주시면서 해야겠죠. 완성 그림을 보고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무대한 스프라이트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시작 위치로 끌고 옵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누르고 있던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자, 시작 위치는 대충 놔도 깃발 누르고 시작하면 자리를 잡아서 가도록 코딩을 해놨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모모시를 클릭하고 정보창을 엽니다.
회전 방식을 좌우로 변경합니다. 왼쪽 정보창 닫기를 클릭해서 정보창을 닫습니다. 자, 회전 방향을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작을 했을 때 모모씨가 뒤집어지겠죠.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하였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시고요. 자,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코딩 순서에 맞게 선을 연결하여 완성해 보세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완성 데모 화면을 봤으니까 교재 16쪽, 아이들이 이제 교재 16쪽이고 선긋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물 구덩이 모모씨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 2번 돼 있죠. 땅 속에 묻힌 보물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우스가 클릭한 위치로 모모씨가 이동을 해요. 네, 키보드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 클릭하면 클릭한 위치로 모모씨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 탐지 소리가 나온대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여기죠. 탐지 소리를 듣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네, 구덩이를 파는 거죠. 그래서 보물 위치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보물이 보이고 모모씨가 보물 발견을 합니다. 자, 기회는 3번이래요. 3번 동안 찾지 못하면 보물찾기 실패.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는 아주 그 다양한 스토리 코딩인데 이 스토리를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예, 이제 그런 게 많이 돼 있어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아이들이 이제 순서 맞게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보물을 찾아서에는 3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스프라이트를 붙여보세요. 자, 여기 써져 있죠. 스티커북 챕터 2. 네, 챕터 2로 가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17쪽을 여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뭐 보물 준비하기가 있네요. 보물 준비하기에 해당하는 네, 스프라이트 찾아서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붙이고 그래서 처음에 애들한테 한번 붙여라고 해보세요. 요 내용을 이제 맞히기 힘들면 요 스프라이트 붙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PPT 보면 이게 답이 나오죠. 자, 보물 구덩이 모모씨.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스토리 이해하기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물 준비한 다음에 자, 빈칸에 아이고, 보물 동작을 붙여보세요. 보물을 준비합니다. 자, 보물 위치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보물이 나타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보물이 나타난대요. 자, 이걸 찾아서 아이들도 붙이는 거예요. 빈칸에 구덩이 동작을 붙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물찾기 기회를 3번으로 정합니다. 구덩이를 준비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위치에서 기다립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구덩이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잘 듣고 따라하는 거죠. 아이들이 얼만큼 집중력 있게 듣는지 잘 들으면 해당하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보여주고 자, 선생님들도 같이 붙이세요. 예. 똑같이 한번 붙여보세요. 챕터 2는 이제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해봐야죠. 빈칸에 모모씨 동작을 붙여보세요. 보물 탐지를 준비합니다. 마우스 클릭한 위치로 이동하고 보물을 탐지합니다. 보물 찾기를 말합니다. 보물을 찾으면 보물 발견을 말합니다. 보물을 못 찾으면 보물 찾기 실패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 마우스 클릭한 위치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보물찾기 말하고 자, 기회는 몇 번이라 그랬죠? 보물 찾으면 네, 보물 발견하기, 못 찾으면 말하기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되면 보물 스크립트를 붙여보세요. 보물을 준비하고 보물 위치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보물이 나타납니다. 교재 18쪽이고 이번에는 이제 스프라이트 모양으로 된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이제 걔를 찾아서 해당하는
코딩 스크립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물이니까 네, 이런 거를 차려서 붙이면 되고요. 자, 한번 붙여보세요. 잘 띄어지는지. 구덩이 스크립트를 붙여보세요. 보물찾기 기회를 3번으로 정하고 구덩이를 준비합니다. 마우스 클릭한 위치에서 기다리기를 반복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구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얘는 깃발이 2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붙였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답 보여주고 보물찾기 기회 3회. 자, 다음. 모모시 스크립트를 붙여보세요. 이동하고 싶은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모모시가 이동합니다. 보물을 찾으면 보물 발견, 못 찾으면 보물 찾기 실패를 말합니다. 자, 얘도 이제 애들이 붙이기에 좀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답을 보여주고. 자, 이게 다 되면 이제 코딩 스토리 프로그램에 띄워서 그대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무대 꾸미기는 다 됐으니까 선생님들 그대로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시면서. 자, 보물 깃발을 놓고 추가 블록에 들어가고 있죠. 네, 보물 준비하기. 그 다음에 보물 위치에서 스페이스 키 누르면 나타나기. 그다음에 이제 모모시 스프라이트 가서 자, 깃발 하나 놓고 추가 블록에서 보물 탐지 준비하기. 맞죠? 보물 탐지 준비하기.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면 보물 탐지하기. 보물 탐지는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하나 더 놓고 보물 찾기 말하기. 다음 보물 찾으면 보물 발견. 자, 보물 찾지 못하면 실패.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모씨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는 클릭했을 때, 자, 기회, 보물찾기 기회는 이제 변경할 수 있어요. 3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구덩이 준비하기. 그 다음 마우스 클릭한 위치에서 기다리기. 이제 얘는 계속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하나 더 놓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구덩이 만들기.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되는 거죠. 모모씨 구덩이.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보물 발견. 멀티미디어 과정도 그렇고 이제 내일 할 큐브도 그렇고 정의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하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의 블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함수죠, 함수. 네, 함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토리만 연결하면 이런 이제 화려한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정의하기를 누르면 원래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소스 코드를 이제 오른쪽에 숨겨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소스 코드고 요거를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들이 코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 블록으로 다 만들어서 스토리를 연결하면 코딩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저학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전부 이제 코딩 방식은 다 요 스토리예요. 스토리만 잘 연결하면 완성이 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좀 굉장히 다양한 걸 이제 아이들이 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크래치 블록 코딩으로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코딩을 바로 하는 것처럼 어떤 뭐 문법이 있거나 그런 로직이 있는 게 아니죠. 단지 이 스토리의 이해만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이해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보지 않으면
네, 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연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연습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큐브나 로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부 거의 반반씩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정의블록 코딩이 절반이고 그다음에 바로 코딩하는 게 절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게끔 해놨으니까 아무튼 뭐 저학년 비대면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라면은 제일 첫 과정으로 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면으로 뭐 대면 수업 때도 얘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키보드나 이제 마우스에 익숙하지 않은 그 1학년들이 수업에 많이 들어온다면 이제 카드 코딩, 어제 했던 언플러그드 카드 코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런데 1학년보다 뭐 2학년이 많이 오더라. 예, 그러면 그냥 멀티미디어 하든 언플러그를 하든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무거나 하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저학년들한테 뭐 딱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챕터까지 했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PPT 보시면서 선생님들 똑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커다란 할아버지가 무시를 신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쑥쑥 자라서 아삭하고 달콤한 무가 되어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무는 처음이야.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여기 무 뽑는 거 좀 도와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커다란 무를 뽑기 시작했어요. 자, 자, 하지만 커다란 무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무 뽑는 것 좀 도와다오. 아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커다란 무를 뽑기 시작했어요. 자, 드디어 커다란 무가 쑥 뽑혔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프라이트의 소리 탭을 열면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탭의 녹음 기능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뭐냐면 녹음을 해야 돼요. 그 대사를 몇 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고 제가 그걸 보고 똑같이 스토리 코딩하고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녹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하는 부분을 먼저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 PPT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볼까요? 다음 1, 2, 3번에 들어갈 알맞은 아이콘을 붙여보세요. 자, 일단 이제 코딩 스토리를 띄우시고 같이 녹음을 먼저 해볼게요.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빈 화면이 있죠. 자, 스프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얘를 없애지 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소리 탭 있죠. 네, 소리 탭 가셔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코딩 스토리 1, 2, 3, 4호 코딩할 때는 녹음을 하는 건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불러오는 건 있었죠. 자, 녹음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면 이 빨간색에 녹음할 때 누르는 거고 녹음이 끝나면 요 네모로 누르면 끝납니다. 자,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빨간색을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레코딩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바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녹음이 끝나면 네모를 누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레코딩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바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녹음이 끝나면 자,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면 뭐 되돌리기, 삭제 이런 게 있는데 효과 이제 소리를 좀 키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소리를 키울 수도 있고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좀 소리를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삭제 누르면 삭제 누르면 다 지워지죠. 마이크 작동이 안 돼요. 이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바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눠드린 PPT 있죠. 그 PPT를 보시면서 설정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지금 녹음이 되는지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 테스트를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끝나고 이제 PPT 보시고 다시 설정 한번 해보시고. 다음 1, 2, 3번에 들어갈 알맞은 아이콘을 붙여보세요. 제일 먼저 무대를 꾸며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배경,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볼까요? 자, 코딩 스토리 똑같이 따라하세요.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프로젝트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사진에서 코딩 스토리 폴더로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이미지에서 3번 커다란 숙무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3번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내용 바꾸기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 앤 배경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마을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내레이션, 숙무,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완성 그림을 보고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무대한 스프라이트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시작 위치로 끌고 옵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누르고 있던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모양 탭을 클릭합니다. 그림판에서 색칠하기를 클릭합니다. 색깔판에서 원하는 색을 클릭하면 색깔이 선택됩니다. 마우스를 스프라이트로 가져가서 클릭하면 색깔이 칠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할아버지 스프라이트를 색칠해 보세요. 스프라이트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스프라이트 할아버지 클릭하고 모양 탭에 가서 자, 요 색칠하기 선택한 다음에 그냥 마음에 드는 색으로 다 하면 돼요. 자,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저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장갑, 신발. 자, 미술 시간이에요. 네. 할머니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그림판 색칠하기를 클릭합니다. 색깔판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합니다. 자, 할머니 마우스 포인터를 색칠하고 싶은 곳에 놓고 아들까지. 클릭하면 네. 색깔이 칠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할머니 스프라이트를 칠해보세요. 자, 아들까지 다 해보세요. 아들, 그럼 지금부터 주인공들의 자, 아들까지 한번 다 칠해 보겠습니다. 아들 스프라이트 선택하고 자, 아들까지 색칠이 다 되셨나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다음 볼게요. 녹음. 그럼 지금부터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녹음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화면에 나오는 대사를 직접 녹음해 보세요. 자, 선생님도 똑같이 한번 녹음해 보세요. 할아버지 선택한 다음에 자, 할아버지 스프라이트 선택하고 소리로 들어가셔야 된다. 소리 탭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무심기. 그러면 아까 우리 녹음하는 거 연습했잖아요. 빨간 버튼도 동그라미 버튼 누르고 쑥쑥 커서 아삭하고 달콤한 무가 되어라. 네, 중지 됐어요. 자, 다음 녹음. 쑥쑥 자라서 아삭하고 달콤한 무가 되어라. 무가 되어라. 자, 다음은 이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무는 처음이야. 자, 똑같이 한번 녹음해 보세요. 선생님들 무 보고 놀라기 클릭한 다음에 녹음. 아니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무는 처음이야. 됐고 그 다음 할멈, 여기 무 뽑는 거 좀 도와줘. 자, 할머니 부르기 녹음. 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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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차,
영차. 자, 영차 마지막. 자, 클릭하고 녹음. 영차. 자, 이제 녹음 다 됐죠? 자, 녹음 다 되셨으면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대사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소리 탭으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녹음해 보세요. 영차, 영차, 자, 할머니 선택하고 영차 녹음하세요. 할머니. 영차. 자, 그다음 아들 부르기. 아들아, 무 뽑는 것 좀 도와다오. 자, 할머니니까 할머니처럼 해야겠네. 아들아, 무 뽑는 것 좀 도와다오. 자, 다음 이제 아들이겠죠? 이번에는 아들의 대사를 녹음해 보세요. 자, 아들 스프라이트 선택하고 영차만 하면 돼요. 아들. 영차. 자, 다 됐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까 참 기대되죠? 스프라이트의 시작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코딩 맵을 통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코딩 순서에 맞게 선으로 연결지어 코딩 맵을 완성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할아버지가 물을 심고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제 무가 막 점점 자랍니다. 무가 점점 자라서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커서 꼽을 수가 없으니까 할멈을 부르죠. 할머니가 와서 같이 도와주는데 못 뽑아요. 그래서 이제 누굴 부르죠?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서 힘을 합쳐서 이제 물을 뽑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스토리로 돼 있고요. 스프라이트의 동작 순서를 읽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스프라이트를 붙여보세요. 자, 이거 보시고 이제 스티커 북 놀이 아이들하고 이거 다 하셔야 되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자, 스프라이트의 동작 순서를 잘 기억해보세요. 스토리를 잘 이해했는지, 이 스티커 붙이기도 빈칸에 하시고. 알맞은 말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스프라이트의 동작 순서를 잘 기억해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스프라이트의 동작 순서를 잘 기억해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스프라이트의 동작 순서를 잘 기억해보세요. 스티커북에서 순무 동작에 적합한 스크립트를 찾아보세요. 교재에 붙여보고 컴퓨터에도 똑같이 코딩해보세요. 자, 이제 스티커 똑같이 붙이세요. 자, 똑같이 붙이시고, 붙이신 분은 코딩 똑같이 해보세요. 순무 코딩, 순무 스크립트 찾으셔가지고 똑같이 붙여보시고요. 땅에 뿌려지고 자라고 순무를 흔들고 뽑고 인사하고 도망가고.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스티커북에서 할아버지 동작에 적당한 코드를 찾아보세요. 교재에 붙여보고 컴퓨터에도 똑같이 코딩해보세요. 자, 교재 24쪽이에요. 선생님들 다 찾아서 붙여놓으세요. 네. 자, 미리 붙여놓으세요. 그럼 수업할 때 편합니다. 다 붙여놓으시고. 이번에는 할아버지 스크립트. 자, 깃발 놓고 이제 순무 심고 노래하고 순무 발견하고 놀라고 할머니 부르고 그 다음에 순무 뽑고. 이번에는 할머니 동작에 적당한 코드를 찾아보세요. 교재에 붙여보고 컴퓨터에도 똑같이 코딩해보세요. 자, 할머니도 자, 스티커부터 붙이시고 그 다음 또 코딩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아들 동작에 적당한 코드를 찾아보세요. 교재에 붙여보고 컴퓨터에도 똑같이 코딩해보세요. 자, 스티커 붙이시고 똑같이 아들 코딩 한번 해보세요. 내레이션 코드도 같은 방법으로 교재에 붙여보고 컴퓨터에도 똑같이 코딩해보세요. 자, 마지막 이제 나레이션
나레이션.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죠.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자, 다 되신 선생님들은 한번 잘 됐는지 실행을 해보시고, 자,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가 무씨를 신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쑥쑥 커서 아삭하고 달콤한 무가 되어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녹음. 아니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무는 처음이야.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멈, 할멈. 네, 이렇게 불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커다란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하지만 커다란 무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무 뽑는 것 좀 도와다오. 아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커다란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드디어 커다란 무가 쑥 뽑혔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완전 재밌는데요? 뭐 저만 재밌나요? 자, 선생님들 하고 계세요 지금? 예. 한번 완성하신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완성이라고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몇 분이 나오고 계신 거야 이거? 오, 올라왔어. 조혜진 선생님. 오, 정말 이렇게 많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많이? 그렇지. 할아버지가 오, 됐어. 무씨를 신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쑥쑥 커서 아삭하고 달콤한 무가 되거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무는 처음이야. 할아버지가 완전 잘하시네. 다급하게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여기 무 뽑는 것 좀 도와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커다란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하지만 커다란 무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무 뽑는 것 좀 도와다오. 아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커다란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영차. 드디어 커다란 무가 쑥 뽑혔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완전 잘하셨어요. 네. 완전 잘하셨어. 완전 성우 같았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커다란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커다란 무가 쑥 뽑혔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하셨어요. 아, 색칠 너무 이쁘게 잘하셨네. 녹음도 잘하셨고,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몬스터 키우기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몬스터 친구를 선물 받는 날이에요. 3개의 몬스터 알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알을 문질러 부화시켜 보세요. 어떤 몬스터가 태어났나요?
태어난 아기 몬스터와 함께 밥을 먹고 놀아주고 재우고 쓰다듬으면서 몬스터의 애정도를 높여보세요. 애정도가 높아진 아기 몬스터는 더 멋진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몬스터 키우기에 도전해볼까요? 웹캠을 켜고 손 스프라이트를 움직여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손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는 연습. 네, 일단 한번 보시고. 네. 모모시 스프라이트를 삭제합니다. 모모시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 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진에서 코딩 스토리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멀티미디어 이미지에서 4번 몬스터 키우기로 들어갑니다. 스프라이트 앤 배경 폴더를 열고 손2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손2를 불러와서 연습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네. 손 스프라이트의 정보창을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의 회전 방식을 변경합니다. 변경 후 정보장을 닫습니다. 이벤트에서 시작 깃발을 가져옵니다. 추가 블록을 클릭하고 투명도 블록을 가져옵니다. 투명도를 80으로 입력합니다. 깃발을 클릭하면 캠이 켜집니다. 웹캠으로 손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관찰값을 10, 동작값을 15로 입력하고 깃발을 클릭합니다. 비디오 동작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손 스프라이트가 같이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무대를 자,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바로 코딩에 들어가면 요 관찰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죠. 비디오 이런 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진짜 코딩을 해서 재미나게 마치 저 증강현실처럼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딩 스토리 1호 과정에 있고 지금 그걸 할 건 아니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어디서 불러왔나요? 스프라이트 블록이랬죠. 여기서 멀티미디어 이미지에서 몬스터 키우기 손2를 불러랬죠. 손2 불러오고 그 다음에 깃발을 놓고 추가 블록에서 자, 이미 이제 코딩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값을 어떻게 놓으라 그랬나요? 관찰값을 뭐 10으로 놓으라 그랬나? 10, 15.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켜지나? 자, 지금 이제 저는 줌이 또 켜져 있으니까 이게 안 켜지는 거죠. 한번 닫고 키던가 해야 되는데. 네. 요게도 버튼이 있어요. 비디오 켜기, 끄기,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일단 비디오 투명도. 투명도라는 게 뭐냐면 투명도를 한번 100으로 해볼게요. 100으로. 그러면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거고,
투명도를 약간 희미하게 보여야 되니까 뭐 80 정도 하면 이 정도 나오겠죠. 희미하게 나오는 거고. 다음에 이 관찰값이 뭐냐? 관찰값, 동작값 얘는 지금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소스 코드를 보면 돼요. 정의하기 들어가 가지고 자, 투명도, 관찰값. 관찰값이 이제 웹캠 값이네요. 웹캠 값이 뭐냐면 낮으면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낮으면. 요게 이제 원 소스로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딩 스토리 1호에서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이상이면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이 값이 낮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잘 움직이라고 한 15 정도 해놓은 거고 동작값은 이제 만큼 움직이기. 만큼 움직이기. 여기 빠졌네요.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야지 이제 매개 변수라 그래서 우리가 값을 바꿔주면 요 움직임도 변경이 되겠죠. 얘는 이제 10 정도면 민감하게 움직여라. 이걸 높여주면 반응을 안 해요. 지금 이제 손 스프라이트가 여기 있죠. 회전을 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작값은 이제 만큼 움직이기인데 15만큼 반응이 있을 때마다 한 번에 15만큼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15만큼. 자, 근데 이제 무한으로 씌워놨으니까 이제 계속 움직이겠죠. 자, 만약에 관찰값을 100이라고 하면 얘가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하네요. 깃발을 클릭해줘야지. 반응을 안 하잖아. 100 이상일 때 반응하는 건데 이 값이 거의 맥시멈일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 정도 하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10 정도. 자, 내가 몸을 움직여도 얘는 반응을 해요. 몸을 움직여도. 그래서 이제 웹캠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하실 건데 나는 손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이 몸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감싸는 거야. 요 안에 들어오게끔 동그랗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자, 무대 꾸미기부터. 제일 먼저 무대를 꾸며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배경,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볼까요?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프로젝트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사진에서 코딩 스토리 폴더로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이미지에서 4번 몬스터 키우기로 들어갑니다.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프로젝트 내용을 바꿉니다.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엔 배경 폴더로 들어갑니다. 숲 모양 배경을 모두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배경 탭을 클릭합니다. 흰색 배경을 삭제합니다. 숲 배경을 번호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일 먼저 이제 숲 1을 클릭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 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린문, 레드문, 버튼 1, 2, 3, 블루문, 손,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손 캠앤 키보드를 불러오면 되겠네요. 캠앤 키보드. 완성 그림을 보고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무대한 스프라이트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시작 위치로 끌고 옵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누르고 있던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자, 배치를 좀 하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대충 놔도 깃발 클릭하면 다 위치를 잡아가도록 코딩을 해놨어요. 소스에. 대충 놓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최대한 비슷하게 자리 잡으라고 해야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 숨기네요. 네, 버튼들은 다 숨기고. 자, 버튼을 다 숨기고. 자, 다음. 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정보창을 엽니다. 회전하지 않도록 회전 방식을 변경합니다. 그린몬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정보창을 엽니다. 좌우 회전으로 회전 방식을 변경합니다. 레드몬과 블루몬도 좌우 회전으로 회전 방식을 변경해 보세요. 자, 회전 방식 변경. 손하고 예, 요 공룡 알들 다 회전 방식을 변경을 하세요. 스프라이트의 시작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버튼은 숨기기를 했고. 버튼 1, 스프라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네, 다 숨겼는데 같은 또 나오네요. 방법으로 버튼 코딩 맵을 통해 알고리즘 오, 다 숨겼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코딩 맵을 통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웹캠 또는 방향키로 손을 움직여 원하는 알 위치에서 알을 선택해요. 웹캠을 통해 손으로 알을 문지르면 애정도가 1씩 올라가요. 애정이 10이면 알이 부화하고 버튼들이 나타나요. 자, 애정이 10이면 네. 손으로 몬스터를 쓰다듬으면 애정도가 1씩 올라가요. 자, 손으로 만지면 1점. 손을 움직여 원하는 버튼을 웹캠으로 선택해요. 밥 먹기를 선택하면 몬스터가 밥을 먹고 애정이 10 올라요. 밥을 먹으면 10점. 공놀이를 선택하면 몬스터가 공을 차고 애정이 10 올라요. 공놀이도 10점. 잠자기를 선택하면 몬스터가 잠을 자고 애정이 10 올라요. 애정이 50 이상이면 몬스터가 진화해요. 애정을 50 이상으로 만들어야 이제 네, 몬스터가 커진다는 거죠. 스프라이트의 동작 순서를 읽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스프라이트를 붙여보세요. 자, 여기는 패스하고 이제 코딩 스티커 붙이기까지. 스프라이트의 동작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까먹지 않았죠? 먼저 스티커 북에서 알맞은 스크립트를 찾아서 교재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컴퓨터로 똑같이 코딩해 보세요.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띄워드릴 테니까 그대로 붙이시고 코딩까지 하나씩 쭉 해보세요. 완성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냥 손이에요, 손. 손 코딩. 자, 투명도 주고, 투명도 80 정도 주고, 웹캠 또는 방향키로 움직이기, 웹캠 값 10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깃발 3개 놓은 거예요. 예. 왜 깃발을 3개 놔야 되냐? 그거는 그냥 네, 뭐 로직이 없어요. 네, 정의 블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네, 깃발을 3개 만들게 된 거예요. 다음 몬스터 애정 높이기 웹캠 값. 자, 몬스터 선택하기 웹캠 값. 웹캠 값은 이제 민감도라 그랬죠? 민감도. 낮으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코딩 해볼게요. 레드몬 선택하시고 레드몬도 네, 깃발이 3개 있어야 되네요. 3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선택하면 기다리기, 예, 선택되면 가운데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레드몬 R 만지기, 레드몬 부화하기. 애들도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스티커 붙여놓고 보고 해야 돼. 그냥 아기 레드몬 키우기. 자, 애정 50점 50점으로 변경할 수 있죠. 뭐 50, 60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진화한 레드몬 키우기.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블루몬. 자, 블루몬도 똑같습니다. 깃발 3개 놓으시고 선택 기다리기.
선택되면 가운데로 이동. 블루몬 R 만지기. 블루몬 부화하기. 블루몬 키우기. 아기 블루몬 키우기. 네, 애정 50이면 진화하기. 진화한 블루몬 키우기. 자, 다음 그린몬. 그린몬도 똑같죠? 똑같이 깃발 3개 놓고 기다리기 이동하기. 만지기 부화하기. 키우기. 부화한 아기 그린몬 키우기. 그 다음에 애정 52번 진화하기. 선택되면 가운데로 이동. 그 다음 이제 버튼 1. 몬스터 준비되면 나타나기. 밥 먹기. 무한 반복. 자, 버튼 2. 나타나기 공놀이. 무한 반복. 자, 버튼 3. 똑같죠? 나타나기. 잠자기. 무한 반복. 이 코딩이 틀리면 동작을 안 해요. 당연하겠죠. 동작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잠자기 버튼 3. 아, 버튼 3 했네요. 다 했나? 버튼 3. 버튼 1 했고, 버튼 2 잠자기, 버튼 2 공놀이, 버튼 3 잠자기. 네,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다 되신 분들은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작동이 잘 되는지. 키보드로도 동작이 됩니다. 자, 캠을 꺼버리고 그냥 키보드로 해도 동작이 될 거예요. 자, 하고 자, 이렇게 되죠. 네, 캠을 완전히 꺼버릴까요? 저는 캠을 끄고 키보드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올라가요. 원래 캠으로 다 하는 건데 잠자기 하면 애정이 10 올라가고 쓰담쓰담 해주면 1점씩 올라가고 네, 공놀이 하면 10점 올라가겠죠. 캠으로도 할 수 있고 캠을 켜서 이렇게 자, 이게 끝이에요. 예. 계속 플레이는 되는데 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손, 캠 앤 키보드 얘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불러오면 키보드도 동작하고 캠도 동작하고.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자, 내일은 이제 큐브 교육이니까 해당되시는 선생님들 들어오셔서